음, 자,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한 만큼 말을 너무 빠르게 하지는 않는데 약간 빠르게 해가지고 시간 조절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이번 연도의 마지막 음바시인 거 맞죠? 네, 이렇게 마지막 음바시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학기 말이라서 저도 되게 맡은 업무가 엄청 이제 막 마감 여러 가지 뭐 예산도 마감하고 뭐 업무도 막 업무대로 정신이 없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되게 정신없는 시즌인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힘드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선생님들의 어떤 귀한 두 시간을 이제 제가 좀 헛되지 않게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음악 창작 수업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올해 정말 처음으로 음악 전담 교사를 이제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음악 수업을 아이들이랑 막 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음악 창작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께서 워낙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데, 저는 그냥 교사이자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미설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어떤 내용이나 수업에 대한 이제 수업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수업 사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랑 인디스쿨에다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 둘 다 미설쌤의 별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이 자료를 좀 활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 뭐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활동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유튜브 채널이나 인디스쿨에서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연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요청하시는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왜 디지털 매체를 음악 창작 수업에 활용을 할까? 이론적인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다음에 음악 창작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를 다양하게 소개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다양하게 해드려보고, 제가 이제 수업 때 어떻게 아이들이랑 음악 창작 수업을 했는가도 몇 가지 사례만 뽑아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단계별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음바시를 막 듣기도 했고 뭐 작년에도 음바시를 이제 강의를 해보기도 했는데 작년에는 수업 사례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이제 표현 영역에 대해서 되게 포괄적으로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창작 수업을 하는 만큼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다루니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다뤄보시면 훨씬 더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실습을 넣어봤어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되게 간단한 내용으로 실습을 해볼 예정인데 네 가지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제일 해보고 싶으신 혹은 제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 해보고 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도 하면 좋겠다 싶으신 활동이 있으시면 그걸 선택적으로 실습을 해보시고 우리 같이 좀 이제 피드백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과 자료 나눔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왜 디지털 매체를 음악 창작 수업에 활용을 하는가? 제가 이제 음악 창작을 그냥 저 개인적인 취미로 작곡을 이제 막 해오다가 아이들이랑 이걸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담임 한 3년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같이 음악도 만들어 보고 싶고, 만든 음악으로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딱 그때부터 들어서,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도를 이제 해보고, 뭐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코로나도
닥쳐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디지털 매체를 음악 창작 수업에 활용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가? 라는 거를 이제 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음악 창작이라고 했을 때 음악 창작 활동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자료들 등에서 무형의 청각적 재료가 이제 이 그냥 청각적인 어떤 재료들에서 음악 창작이라는 거는 새로운 음악 자료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적 인지 능력과 그다음에 창의성이 같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2022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도 창작이 새로운 영역으로 신설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서 음악 창작이 교육적인 의미를 크게 가진다고 이제 보고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음악 창작 활동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거의 다 처음 경험하는 음악 창작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뭐 음악 창작, 다음 차시 음악 창작이네? 라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되게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창작 수업이 되게 좀 부담스럽고, 아직도 되게 창작 수업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창, 기악, 감상 활동에 비해서 이제 음악 창작 활동은 다양한 음악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환경적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교실에서 하기에도 어려울 때가 있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한데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뭐 우리 학교 음악실에는 되게 노후화되어 있어서 악기조차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제약도 존재하게 돼서 실제 초등 교육 현장에서 음악 창작 수업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제 활동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음악 창작하면 뭔가를 창작해내야 되는데 음악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선생님 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 톡톡 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고요. 뭐 이건 되게 즐거운 느낌으로 뭐 랄랄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음악적으로 또 나타내야 돼.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음악적 표현 방법 어렵고, 그다음에 기능 숙달, 뭐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기능이 필요한 것조차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교실은 1대 다수 환경으로 교사는 한 명인데 아이들은 막 20명, 30명 이렇게 되어버리니 아이들과의 의사소통과 피드백 또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아이들과 교사 모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아이들 수업 참여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음악 창작 수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갭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키로 저는 이제 디지털 매체에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디지털 매체는 학습에서 단순히 수업의 수단으로 역할을 넘어서 교사와 학생, 학습 목표, 환경의 요인들 간 매개물이 되어주고 있고, 전통적인 방식의 음악 수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음악 수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만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 먼저 디지털 매체를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매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학생도 뭐 다양한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학생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되게 어렵지 않게 악기 소리를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뭐 악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디지털 매체로 그런 악기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디지털 매체가 정보와 맥락을 동시에 빠르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아니면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지원해주게 되고요. 온오프라인이 연계되기 때문에 학습 공간과 기회 또한 확대가 되면서 교육의 효과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좋은 점만 있는 거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고려할 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고 실패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될 점을 적어보았어요. 이제 온라인 환경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오프라인과 이제 이렇게 유리되지 않기 쉽고 직관적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베이스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높이를 위아래로 늘려가면서 조절할 수 있고요. 창법.
앞뒤로 움직이면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스랑 화음을 이루면서 노래를 하죠. 메조 소프라노가 나왔으니까. 소프라노까지 해볼게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라로 가시면 이 배경이 바뀌면서 그 나라의 어떤 좀 유명한 노래, 전통적인 노래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아리랑 이제 연주를 이제 얘네가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 성부를 무음, 뮤트 처리해가지고 성부음만 하나씩 강조하면서 들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녹화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연주한 음악을 녹화해서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따가 이거는 선택 실습 활동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롬 뮤직 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크롬 뮤직 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제 8가지, 그 밑에 이제 또 프로그램들이 더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 지원이 되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리듬 창작, 가락 창작, 그 외 다양한 음악 만들기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도 처음 다뤄보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는 난이도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중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먼저 이 크롬 뮤직 랩 안에 있는 이 리듬이라는 프로그램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리듬이라는 프로그램은 3박자, 4박자, 5박자, 6박자 이게 다양한 박자에 맞는 리듬을 쉽게 만들고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나와 있고 여기 이 줄이 보면은 이 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삼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볼게요.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이제 16분음표 단위로 아니 8분음표 단위로 연주라면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사박자 있죠. 사박자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3, 4학년 리듬 탐색할 때 활용해보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뭐 5박자, 6박자 이렇게 다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애들한테 처음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재밌게 활동을 잘합니다. 네, 이런 리듬 활동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칸딘스키라는 프로그램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칸딘스키라는 프로그램은 그림을 그리면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 대로 음악을 재생해줘요. 그래서 음악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활용이 가능해서 이것도 3, 4, 5, 6학년 다 활용하기에 적절하고 사실 뭐 1, 2학년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프로그램 보시면 6학년들한테 활용을 해보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하나 있었어요. 6학년들은 그림을 너무 멋있게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너무 멋있게 그리면 그 음악이 좀 기괴하게 나와요. 3, 4학년이 했을 때 더 음악이 재밌게 나왔던 게 칸딘스키라는 이름처럼 점선면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 삼각형, 직선, 뭐 아니면은 별, 다른 도형 이렇게 도형을 그렸을 때 좀 더 음악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도 써볼게요. 미, 설, 뭐 하트 하나 그려주고. 자,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색감을 바꾸면 음악이 또 느낌이 달라져요. 좀 스트링 음색으로 바뀌면서 좀 더 따뜻한 그런 음색을 표현한 것 같고, 얘는 이제 좀 더 귀여운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 미술의 조형 요소랑 연계해서도 수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송메이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송메이커는 제가 이제 5, 6학년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최대 16마디 3옥타브 음역대의 음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요. 가락악기와 리듬악기 섹션이 분리되어 있어서 가락과 리듬을 같이 이제 창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질의 퀄리티는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처음 접해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점 때문에 수업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4학년까지 해봤어요. 3학년은 아직 못 해봤고,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이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해봤는데, 4학년은 처음에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웜업 시간을 주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잘했고요. 5, 6학년은 웜업 따위 필요 없다. 처음 딱 도입했을 때부터 아이들이 바로 잘 다루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섹션이 가락악기 창작 섹션, 이 빨간색 섹션이 이제 리듬악기 창작 섹션입니다. 이따가 송메이커는 좀 더 자세히 수업 사례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사운드 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부터는 좀 고학년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5학년들을 데리고 음악 창작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활용을 했었는데요. 웹,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이 되고 기능의 일부는 무료이지만 일부는 유료입니다. 하지만 음악을 창작함에 있어서 무료로 전부 이제 다 커버가 가능했고요. 그룹 창작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활용을 했었는데 이 그룹 창작 기능은 유료로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 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프로젝트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무료 체험하기 클릭해가지고 아이들이랑 딱 한 달 무료로 모든 기능 같이 활용하고 한 달 지나고 딱 수업을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운드 트랩은 오늘 하루 동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프로그램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음질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 스포티파이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매우 좋고 창작 결과물도 준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프로그램을 딱 한 번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얘들아 해보자 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따라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하는 법부터 뭐 이렇게 악기 이렇게 섹션 만드는 법, 그다음에 저장하는 법, 공유하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해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훨씬 더 크롬 뮤직 랩보다 많은 악기 그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악기끼리 합주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루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운드 트랩 안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악기 샘플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채팅 기능 이거는 그룹 창작 때 활용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모아주고 채팅을 하면서 혹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도록 했어요. 이게 실제 저희 반 애들이 이제 대화를 했던 건데 잘했네요. 이제 뭐 하죠? 뒤로 쭉쭉 갑시다. 그럼 아까처럼 님이 만들고 네, 제가 더 넣는 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것도 아이들이 만든 걸 캡처해 온 건데요. 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딱 시켜 놓으면 컴퓨터실에서 진짜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음악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밴드랩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운드 트랩이랑 정말 비슷해요. 그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저 이제 밴드랩은 조금 더 루프 기반, 그러니까 샘플 기반 창작에 원래는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운드 트랩이랑 되게 비슷해졌거든요. 얘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서 밴드랩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손쉽고 재미있는 음악 창작 경험이 가능하고 클래스룸을 생성해서 숙제를 내거나 아이들이 제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창작 결과물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또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이나 배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사운드 트랩이나 밴드랩 하나를 배워두면 굉장히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배워도 둘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봐 영상을 보지 않고 패스를 할게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밴드랩 소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두들바흐인데요. 구글 두들이라고도 하고 그냥 두들이라고도 하고 두들바흐라고도 하는데요. 구글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바흐의 작품을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기반의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사용자가 단 두 마디의 선율을 만들면 그 두 마디의 선율을 기반으로 이제 바흐 스타일의 어떤 사성부의 화성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바흐 음악 같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처음 접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고요. 창작 결과물이 오선보에 제시가 된다는 점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오선보를 굉장히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오선보를 보고 이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화면 녹화한 거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식으로 두 마디를 오선보에다가 이제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흐 스타일로 이렇게 성부를 하나씩 쌓아주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만들어 본 다음에 다 우와 이런 이제 탄성을 터뜨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선보에서 이제 뭔가 내가 나의 창작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부분부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한번 내가 만든 멜로디 기반에서 화성을 쌓은 그 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볼 때는 가볍게 동기유발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화음 배우는 파트에서 활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창작을 할 때 활용을 하려면 조금 교사의 조금 개입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수업 사례 나눔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창작을 하진 않지만 창작을 해주는 AI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을 해보는데 좀 또 좋았던 프로그램들이에요. 에이바랑 뮤지아. 얘는 한국 이름으로 이봄이라고 하는데요. 에이바는 현재 또 이제 무료와 유료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유료로 충분히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체험을 한번 해보긴 좋아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에이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Hi, I'm 원하는 Brad. 스타일의 배경음악, 뭐 BGM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는 체험을 아이들이랑 해보기에 좀 재밌는 그런 1시간짜리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5, 6학년, 고학년들은 이제 뉴스 만들기, 뭐 영상 만들기가 국어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영상에 까는 배경음악으로 저는 이거를 만들도록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도록 했던 것이 아이들이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에이바 화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로그인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을 해서 Try music's 네, 무료로 into using 1분 Ava 정도의 음악을 to 만들 help 수가 있어요. compose your music.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이제 내가 만든 음악들 이렇게 들어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에요. 영상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바에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것은 되게 간단한데요. 1분 이내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길이도 선택할 수 있고요. 조성도 선택할 수 있고요. 장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락 음악이다. 아니면 클래시컬한 음악을 하고 싶다. 아니면 팝 음악을 하고 싶다. 다양한 장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뭐 나는 슬픈 느낌을 할래. 기쁜 느낌을 할래. 느낌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음, 이 음악을 뭐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라는 이런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봄 뮤지아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인공지능 최초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인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에이바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곡은 에이바보다 조금 더 성적인 음악을 요즘 되게 많이 학습을 해서 더 성적인 음악으로 좀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봄에게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음악 이론들이 있어요. 클래식 이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개 이론들이 쭉 있는데 그 이론들을 저희가 쭉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이봄에게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작곡을 하는 지식의 토대로 얘가 삼고요. 그 위에서 어떤 탐색이라는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위에서 자유로운 그 노트들, 음표들을 뿌려가지고 이제 음악적인 관점에서 얘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음악이 진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곡을 쓰고 있습니다. 3분짜리 곡을 만드는데 한 15초 정도면 충분한 상황입니다. 클래식이 가장 음악적 이론들이 잘 갖춰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클래식을 배웠고요. 그 위에 뭐 이제 일렉트릭 댄스 뮤직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트로트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네, 제가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이제 이분과 이분께 특강을 직접 들었었는데, 요즘 이제 트롯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비해 이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대중성을 살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런 이제 슬픈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작곡가 이보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에이바가 좀 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서 수업 때는 에이바를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 이봄도 향후에 되게 교육적 기능을 탑재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이 안창호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제 다음으로 제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음악 창작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최근에 했던 이제 창작 사례들로 한번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음악 창작 수업을 이제 그냥 한 차씩, 그러니까 교과서랑 연계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마음을 먹고 프로젝트로 운영을 했던 적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트랩을 활용해서 했던 게 가장 이제 좀 오래된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얘를 활용해서 8마디 음악 창작을 했던 프로젝트 수업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일단 5학년들이랑 했던 수업이고요. 저희 반 아이들 한 그때 28명? 28명이랑 이제 모둠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7모둠으로 나눠서 그룹별 협력 음악 창작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음악 창작을 한번 해보는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 수업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수업 설계를 이런 순서대로 했었는데 사실 이때 제가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좀 각을 잡고 수업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실제 모든 수업을 할 때 절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업은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개념을 이제 따왔어요.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내가 어떤 음악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이제 음악 창작이랑 엮어 나갈까? 이거를 먼저 이제 교육과정에서 요소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박자 리듬, 가락 찍기, 뭐 리듬 가락의 조화, 가락과 가락의 조화, 화음,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아이들이랑 음악적 개념을 살짝 가르쳐주고, 그것과 관련된 개인 과제를 내주고, 그리고 그룹별로 창작해보고,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서 최종 작품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5학년이어가지고 살짝 이론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보다 넘어서지 않는 수준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가락은 교과서에 찾아보니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이라는 개념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냥 아이들한테 느낌으로 접근하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종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르쳐 주기도 되게 어렵고, 오히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건 무슨 느낌이 들어? 이건 무슨 느낌이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느낌으로 접근을 했고, 그냥 제한을 뒀던 것 같아요. 얘들아, 끝나는 느낌, 우린 무조건 다장조로만 만들 거고, 끝나는 느낌은 도로 끝나면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주어서 좀 창작을 쉽게 그래도 해볼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가 2020년도여가지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이제 블렌디드 수업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때는 개별 과제나 그다음에 관련 이론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 자료를 올려주고 아이들이 개별 과제를 해서 올리면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친구들끼리도 피드백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동료 피드백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울하다가도 신날 것 같은 곡이네요. 뭐 엄청 잘 만드셨네요. 정말 톡톡 튀는 분위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나중에는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제 것 좀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한 명이 모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하려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교사도 힘이 든데 이렇게 아이들끼리 동료 피드백을 많이 하도록 하니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이들도 자기들 눈높이에서 피드백을 받으니 훨씬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과정은 이거는 이제 작년 은바시에서도 수업 사례로 보여줬던 것이라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것을 녹화했던 건데 애들이 이렇게 악기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가지고 같이 만든 음악이에요. 원래 8마디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모듬은 훨씬 더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 곡 이름은 유니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우주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곡을 만든 애들이 있었고요. 얘네는 되게 싸우지도, 당연히 이제 싸움 모듬이 있었으나, 싸우지 않고 되게 저 그룹에 조금 약간 리더형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잘 잡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모듬이었고, 이 모듬은 딱 제가 하라고 한 정석대로 만들었던 모듬인데요. 8마디 음악 딱 8마디만 만들었고, 화음도 제가 딱 주요 3화음 가르쳐 주고 나니 주요 3화음만 활용해서 만들고, 멜로디 딱 만들라고 하는 거 딱 그 살려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만든 모듬이에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주요 3화음 활용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레이어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았어요. 특히 리듬을 엄청 집착적으로 이제 재미있게 쌓았던 모듬인데요. 여기 보면 애들 이름이 막 이렇게 적혀 있죠. 자기들이 이제 만들고 여기 이제 대화를 나눈 건데, 여기 위에는 제가 이거 쌓아볼 테니까 그동안 수정하지 말아주세요. 또, 제가 이거 쌓았는데 같이 쌓으니까 어때요?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화, 자기들끼리 되게 만족하면서, 뭐뭐 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대로 하죠? 딱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마무리를 했던 모습이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만들었고, 마지막에는 애들이 만든 음악을 이렇게 뮤직비디오처럼 너희가 만든 앨범이야. 이제 말을 되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줬는데 애들이 엄청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기 팀 이름이에요. 팀 이름 이렇게 살려가지고 한 곡만 들려드릴게요. 이제 월드컵 첫 번째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프로젝트 수업이었어요. 네, 한 수업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인데 창체 시간과 음악 시간 다 활용해서 11차시로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평소에 그 각 잡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고학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사례인데요. 이건 6학년 대상으로 했었고, 크롬뮤직 랩 송메이커랑 패들렛을 활용해서 단계별로 음악을 창작을 해봤던 그런 수업입니다.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주요 4마음 개념을 가르치면서 해봤던 수업이에요. 가락에 어울리는 주요 4마음 반주를 넣어서 나만의 음악으로 완성하는 것이 학습 목표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음계 배울 때 이제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장음계와 단음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이론적으로만 배우기보다 조금 더 심화를 하더라도 좀 음악을 만들어 봄으로써 적용까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완전 6학년 학기 말에 했던 수업이었고요. 음계를 활용하여 제제곡을 장조를 단조로, 단조를 장조로 바꾸어 봤던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화음, 주요 3화음 개념을 배우면서 했던 수업 먼저 사례를,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느낌으로 화음에 다가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화음을 이론으로 먼저 배우면 너무 재미가 없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이제 화음을 느낌으로 느껴보자 이렇게 말을 한 다음 뭐 음감 놀이도 해보고 아카펠라 정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한 아카펠라 활동을 통해서 화음을로 직접 이제 귀로 느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날 것이고 제가 노래를 못해요. 제가 노래를 못하는지라 저희 아이들도 항상 그렇게 썩 노래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것의 활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룹을 이제 나눴어요. 미 하는 애와 솔, 도, 미, 솔 이렇게 좀 음표 길이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도미솔 이렇게 쌓아보게 하는 활동.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주요 3마음 이제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학교종이 땡땡땡 정말 바로 따라올 수 있는 이게 처음 부르는 건데 아이들이 성공하니까 되게 자기들 스스로한테 놀라면서 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화음에 대한 느낌을 귀로 직접 느껴보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화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아보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좀 아름다운 소리를 귀로 느꼈지만 불협화음도 화음이라는 개념 이런 것도 이제 이때 이론 시간에 알려주면서 화음의 뜻과 주요 3화음의 개념, 각 화음의 역할들을 간단히 조금 이제 말로 짚어주고 학교종이 땡땡땡을 이렇게 노래로도 불러봤지만 이론적으로도 이제 들어보면서 주요 3화음 카드를 막 배치해보고 1도, 4도, 5도 화음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활동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2차 시에 가졌어요. 2차 시에서 끝나도 사실 학습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았지만 3차 시 화음을 적용해서 아이들이랑 음악을 만드는 활동으로 넘어가 보았는데 자, 이 활동 한번 제가 했던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크롬 뮤직 랩을 패들렛이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이 패들렛이 크롬 뮤직 랩이 되게 장점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저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링크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패들렛이랑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이걸 이렇게 아카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패들렛이랑 엮어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이제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썼는데 이 활동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 스와니강 음악을 아이들이 이제 사마음을 활용해서 화음을 만들어 보고 또 화음 만드는 것에 더 넘어서서 멜로디도 바꾸고 반주 형태도 만들어 보고 이런 활동으로 했었던 수업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도 제가 이제 원격 수업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다른 반 아이들도 음악 수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다른 반 아이들 것까지 결과물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좀 수준별로 과제를 먼저 내줍니다. 이렇게 링크 1과 링크 2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링크를 주고 이 크롬뮤직 랩의 장점으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링크만 공유해주면 아이들이 이 링크를 받아서 써서 마음대로 수정을 해도 제가 만든 원본 링크가 이렇게 손상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면 새로운 링크로 바뀌기 때문에 교사가 뭔가를 세팅해서 그대로 아이들한테 주기가 너무 좋아요. 이건 제가 세팅한 이제 링크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비어 있죠. 여기 이제
애들이 이제 채우는 거예요. 주요 3화음으로 채우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 과제라면, 심화 과제는, 멜로디만 있어요. 멜로디만 있으니, 여기서 너희가 주요 3화음을 싹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나는 리듬 강도 주겠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아지는 그런 심화 과제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원하는 수준, 원하는 링크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했었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2번 링크, 자유도가 높은 링크를 많이 선택을 한 점에 일단 깜짝 놀랐고요. 제가 이 6학년 아이들을 5학년 때도 수업을 했었고, 5학년 때도 담임을 했었고, 6학년도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는 제가 다 아는 아이들인데, 분명히 숙제를 엄청나게 안 하는 아이들이 여기 대거 다 등장을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을 할 때 매일 숙제를 하라고 집에 전화를 했던 학생이 여기에 2개나 올려가지고 제가 그 학생 거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피아노 현악기 둘 다 들어주세요. 이게 피아노, 이게 현악기고 이게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 엄청 유행했어요. 따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만들고 또 되게 스스로 뿌듯해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댓글로 달도록 또 해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일도 이게 되게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놓으니까 좋았던 점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과제를 보면서 이렇게 자괴감 든다라고 쓴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자기 거를 수정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유행이 따라라라란 이런 거 같아서 저도 솔파미레도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아이들도 있고 되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김수민 학생 거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반주 형태를 이 친구는 이제 2번 링크로 만든 아이디죠. 반주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파샵 넣어주고 리듬도 정형화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창의적으로. 이런 솔솔라솔 이런 반주 형태도 굉장히 이제 칭찬할 만한 수준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화음을 굉장히 많이 쌓은 학생 것도 있어서 한번 이 친구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만들다가 너무 화려해져서 축제 느낌으로다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쌓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다 화음을 이렇게 두껍게 쌓았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 주요 3화음에 거슬리지 않는 으로 쌓았기 때문에 유행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수업 사례 한번 공유해드리고 제가 이따가 수업 자료 나눔해드릴 때 이 만들어놨던 그 크롬뮤직넷 링크랑 패들렛 세트를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수업 때 그대로 가져가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음계 수업인데 이거는 약간 심화 수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장조를 단조로 바꾸고 단조를 장조로 바꾸는 거라 조금 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론을 활용하긴 하지만 활동 자체는 좀 심화된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음계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음계를 이제 배우는 차시가 5, 6학년군에 한번 나오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상 그 중에 장음계와 단음계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장음계, 단음계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기 전에 이번에도 다양한 음계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저는 이제 쌓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다장조 고음 쌓기 게임 아니면 저음 쌓기 게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사이의 간격을 좀 아이들이 느껴보도록 하는 활동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반음이랑 온음의 개념을 그렇게 접근을 해서 자음계랑 단음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이제 접근을 했었고 또 음정에 대해서 인지를 한 다음에 장음계, 단음계를 정의한 다음 그다음에 장음계, 단음계를 여러 가지 음악을 들으면서 구분하는 골든벨 게임까지 해서 이렇게 이론 수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 크롬뮤직 랩 송메이커로 음악을 만들어 보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음계 이런 거 하고 링크를 패들렛에 제시를 해주고 아이들한테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장조 링크, 단조 링크를 주고 아이들한테 뽀로로를 단조로 바꿔봐라. 그다음에 천공의 성 라퓨타 OST 되게 슬픈데 이걸 장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반에 그 음악을 굉장히 싫어하는 자기 맨날 음포자라고 말하던 학생 거에 과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괴한 분위기. 아무거나 눌렀는데 공교롭게도 선생님이 제가 뭔지도 모르는 화성음계를 썼다고 하네요. 역시 나는 럭키가이. 댓글에 기괴하네요. 아이들의 동심 파괴하는 음악 잘 만드셨네요.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1년 동안 음악을 굉장히 싫어하다가 이 마지막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안쪽 뽀로로. 딱 8마디를 만들게 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세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8마디만 아이들은 만들면 되고, 이렇게 기괴한 뽀로로지만 단조로 잘 만들었죠. 그리고 성공회성 라퓨타, 제발 신난다고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 학생도, 이번에 보여드리는 학생 2명은 저희 반 음악 되게 자신 없어 하던 친구들 거예요. 이 친구는 성공회성 라퓨타를 바꿨습니다. 네, 되게 예쁘죠?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마지막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그리고 미리 밑밥도 많이 깔았어요. 이번엔 되게 어려운 활동을 할 건데, 너희가, 또 이렇게 해보고 어려운 점 있으면 질문을 마음껏 해라. 근데 생각보다 질문도 많이 안 하고요. 근데 잘 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거 새롭게 했던 수업인데요. 인공지능을 통해 음악 창작 도움받기 수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수업은 두들바흐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크롬뮤직 랩 송메이커랑 두들바흐랑 같이 활용을 해서 했던 수업이에요. 결과물이 확실히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된 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들바흐는 오선지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 그렇지만 크롬뮤직 랩 송메이커는 이렇게 막대 악보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림 악보로. 이 부분이 다른 점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그 점을 어려워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제 아쉬웠던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수업도 과정과 결과물만 살짝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실습해보는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두들바흐를 활용을 해가지고 송메이커 활용한 건 똑같아요. 이렇게 패들렛에다가 제가 활동 안내 주고 수업 간단히 이론 수업 연계된 거 해서 학교종 학교종을 제가 한 이유는 일단 8마디로 할 수 있고 아이들 모두가 아는 멜로디라는 점 때문에 학교종을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음악을 멋있게 바꿀 때 아이들이 되게 쾌감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 굉장히 이제 애초에 좀
음악 창작을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수업처럼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험해본 바로는 처음에 딱 음악 창작 수업을 도입할 때는 기존에 있는 음악의 가락을 변형하고 반주를 변형하고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쉽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종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달았어요. 맨 처음에는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만들고 싶은 학교종 컨셉을 정해서 멜로디를 이제 바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학교 가기 싫어서 게으름 부리는 멜로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 먼저 들려드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음을 아예 만들지 않고 학교종 가락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변형을 해서 입력하게 한 것이 첫 번째였어요. 저한테 자신이 템포도 게으름 부리는 거기 때문에 느리게 했대요. 자, 진짜 게으름 부리는 느낌이 들죠? 여기 보시면은 피드백도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아이들한테 피드백할 때 너희의 지식을 좀 뽐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관악기의 느낌을 잘 살려주어 분위기가 더 좋았고 마지막 마무리가 좋았어요. 화음과 드럼 리듬이 잘 어울리네요.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은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이제 다른 친구인데, 얘는 일단 패스를 하고, 여기 보신 피드백이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동영진행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가르쳐 줬거든요. 가락에서 끝나는 느낌과 계속되는 느낌 말고, 이제 비슷한 가락과 또, 그 교과서에서 비슷한 가락, 그 다음에 뭐였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비슷한 가락, 무슨 가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개념이 하나 같은 가락, 나오는데. 다른 가락, 비슷한 가락. 같은 가락, 다른 가락, 비슷한 가락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니까 애들한테, 얘들아, 같은 가락, 비슷한 가락, 그다음에, 갑자기 또 까먹었네. 다른 가락. 다른 가락. 네, 이 가락들이 전문 용어가 있어. 이러면서 동형진행,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아는 척을 하면서 말해줬더니 애들이 동형진행을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병진행, 사진행, 반진행. 병진행, 사진행, 반진. 네, 이제 화성학 전문 용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제 병진행 이렇게, 같은 이제 화음을 쌓았는데, 요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것들, 병진행이라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이들에게 말해주진 않았지만, 말해주면 또 여기 이제 나왔겠죠. 병진행을.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피드백을 나누는 모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들 바흐를 활용해서 화음 쌓는 데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제가 가르쳐준 주요 3화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화음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이거는 전 한 차시만에 처음에 계획을 했었으나 절대 한 차시 안에 되지 않았고요. 두 차시를 충분히 줬어요.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란 학생이 서너 명이 있어서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쉬는 시간 이럴 때 더 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이제 칸수도 더 늘어났고 마디수도 더 늘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여기 위에 멜로디를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제목을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모차르트 스타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진짜 모차르트 스타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목은 소풍 가는 날의 학교 가는 길로 지었는데 굉장히 이제 자기가 스스로도 만들고 뿌듯해했었고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리는 이 두 명의 학생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 두 명의 학생 모두 수업 시간 평소 거의 제가 한 2학기 한 11월쯤에 이 수업을 했었는데 2학기가 다 갈 때까지 굉장히 조용하고 방금 보여드린 그 여학생은 좀 조용하고 모범생인 듯 모범생이 아닌 듯 조용하게 이제 그랬던 학생인데 이 활동으로 갑자기 친구들의 엄청난 환호와 막 칭찬을 받으며 갑자기 그 학기 말에 적극적인 학생으로 변모했던 그 좀 그런 기억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 음악이라는 제목을 지은 이 학생은 한묵적
그 실어증 해가지고 1년 내내 말을 안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활동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래서 이 학생도 이 활동으로 친구들의 어떤 지지와 어떤 선생님의 칭찬을 통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던 학생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이제 화음이나 화성 진행이 이제 주요 3화음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이제 업그레이드 진행을 이제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받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고 더 이제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질의응답 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직접 좀 체험을 해보면서 조금 더 수업에 활용하시기 좋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늘 쉬는 시간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혹시 쉬는 시간을 5분만 쉬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5분 정도만 네. 쉬었다가 진행을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이나 아니면 좀 필기하시거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챙겨오시면 되고요. 5분 뒤에 저희 정확하게 8시 12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저희 12분이 되어서 다시 최미설 강사님 모시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려 합니다. 얼른 준비해 주시고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모 선생님의 이런 열띤 리액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중간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좀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잠시 최미서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다시 드리고 이어서 연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진행하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음악 창작 뚝딱 해보기 주제를 가지고 음바시 진행하고 있고요. 강사님은 최미설 선생님으로 서울 영도초등학교에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음악교육 박사 과정을 수료해 주셨습니다. 국립국악원 국악놀이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서울시 교육청 주관 예술교육 콘텐츠 공모전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비상창의융합수업 공모전 2020년에 수상하신 전적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음바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사실 고민을 했어요. 실습을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넣어봤는데요. 제가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을 했어요. 실습을 4개를 준비했는데 4개 중에 하나를 빼려고요. 그리고 선택 실습이시니까 이제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해보고 싶으신 거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에 짜라락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중학년 대상으로 하기 좋은, 중학년? 뭐 저학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학년, 저학년 대상으로 하기 좋은 블록 오페라를 활용해서 나만의 오페라 음악 만들어 보기 활동입니다. 내용은 블록 오페라를 활용해서 나만의 오페라 음악을 이제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는 건데요.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해주시고 공유 버튼이 또 있어요. 이따가 한번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공유 버튼 눌러서 링크를 복사한 다음 제가 안내드리는 패들렛에 만든 음악을 공유해 보시는 것까지가 이제 실습 내용인데요. 또 아이들이랑 할 때 항상 좀 아이들의 어떤 두뇌도 자극하고 또 재미있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든 음악이니까 제목도 지어주고 음악 설명도 함께 해서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는 활동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느낌으로다가 우리도 만든 음악 제목도 짓고 음악 설명도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블록 오페라 링크 들어가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패들렛에 링크를 넣어놨어요. 그 링크로 들어가 주시고 튜토리얼을 건너뛰겠습니다. 자, 건너뛰고 자 이렇게 네 마리의 벌레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성부를 기준으로 화음을 쌓아주거든요. 그래서 전 소프라노를 기준으로 쌓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이걸 녹화를 해볼게요. 자, 마침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유 버튼이 있고요. 누르면 아까 이렇게 파일 링크 복사 눌러주시고 정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링크를 이제 패들렛에 들어가가지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든 패들렛이 이게 아닌... 렉이 네. 약간 렉이 걸렸는데 패들렛 링크로 한번 먼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자, 여기에 링크 클릭해 주신 다음 아까 그 링크 복사된 거를 지금 아까 제가 다른 걸 복사하면서 없어졌는데 그 링크 복사를 눌러 주신 다음 다시 복사해 볼게요. 링크 복사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저는 이 음악을 아름답고 우아한 애벌레 합창 이런 식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복사한 링크를 컨트롤 V 해주시면은 링크가 여기 탑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을 아이들이 이거 클릭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요. 그럼 여기다가 음악 설명을 주르르륵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이 발행, 지금 저는 이거 한글 번역, 자동 번역이어가지고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은 세이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택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활동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 선택 2번. 크롬 뮤직 랩 송메이커 활용해서 자유롭게 아무거나 만들어 보기 활동입니다. 자, 요거는 원래는 아이디랑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검색창에서 크롬 뮤직 랩 또는 크롬 뮤직 랩 한글로 검색해라.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에 이것도 약간 그 애벌레 같이 생겼어요. 기억하기 좋게.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섹션을 이제 설명을 간단히 애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가락악기 섹션, 리듬 만들 수 있는 리듬 악기 섹션, 템포 조절할 수 있는 섹션, 설정 눌러가지고 뭐 음계를 바꾸거나 옥타브를 늘렸다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디수를 늘렸다 줄일 수 있는 설정 탭, 그다음에 저장 탭. 이 크로뮤직 랩 송메이커에서는 저장이 꼭 해야 된다. 이걸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장 탭을 누르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장 탭을 누르면 이제 아까 그 블록 오페라처럼 링크 복사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처럼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유롭게 만들면서 놀라고 애들한테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원하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면 뭔가 기하학적인 대칭 무늬의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걸 한번 두 번째 선택 실습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심화인데요. 이거는 시간을 이만큼 못 드릴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그 자료 나눔으로 드릴게요. 이 심화 활동을 자료 나눔으로만 드리고 활동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두들바흐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종 만들었었잖아요. 이거는 거기서 두들바흐만 활용하지 않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세팅을 이제 해서 애들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어떤 학교종 가락과 주요 3화음, 일부 화음들을 이제 쌓아가지고 주면 아이들이 2마디, 4마디, 6마디, 8마디 비워져 있는 마디의 가락을 새롭게 만들고 화음도 변형하고 그다음에 가락을 변형한 뒤에 화음을 거기다 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바꿔보는 그런 활동인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4학년도 해봤을 때 되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해봤던 활동입니다. 2, 3차시 분량으로 활용하시기에 좋아서 나중에 자료로 이렇게 딱 세트로 템플릿 드릴게요. 여기에 가락 만들기 꿀팁이랑 순서도 같이 안내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활동을 시키는데 이것도 같이 패들렛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수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락 만들 때 생각하고 있는 주로 팁들인 것 같아요. 동요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노래 부를 때 너무 심한 도약이 좋지 않듯이 가락도 너무 심한 도약이 자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끝나는 느낌과 계속되는 느낌은 사실은 모든 음악을 작곡할 때 쓰진 않지만 초심자 작곡에는 이제 이렇게 제한을 두면 좋기 때문에 너희들은 처음에는 이 법칙을 따라주고 너희가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은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끝나도 된다. 끝날 때 끝나는 느낌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열린 결말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선택 활동에서 살짝 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들바흐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만든 가락의 사성부 화성 진행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들바흐를 활용해서 두 마디 가락을 먼저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만들기에 너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진짜 아무거나 만드셔도 되거든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활동을 이제 아이들이랑 해보면 음악 창작에 일단 흥미가 유발이 됩니다. 오, 내가 만든 이 초간단한 멜로디가 이렇게 멋있어진다고? 애들이 일단 첫 번째로 그걸 느끼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따라오기 쉬워합니다. 그 오선 악보를 막 해석해서 뭐에다가 활용하거나 이러는 순간 어려워지지만 이걸 들어보는 활동까지는 3학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짧은 가락 창작 활동과 동시에 소리의 어울림도 느껴볼 수 있어서 화음 개념을 배울 때도 활용하시기 좋습니다. 얘도 활동 어떻게 할지 예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제가 링크 드린 그 링크에 들어가면 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금 이 로봇 바흐로 추정되는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는 스킵할게요. 인트로를.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뜨는데 이 두 마디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기 어려우면 미레 도레 미미미 렐렐레 미솔솔 비행기 멜로디가 나오기도 하고요. 도도 솔솔 랄라솔 파파미 렐레도 작은 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아무거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4분음표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클릭하면은 8분음표가 되거든요. 16분음표는 생기지가 않아요. 최소 단위가 8분음표. 미래, 레도, 뭐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플랫, 샵 쓰시고 싶으면 여기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 이음표 안 할래.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없어집니다. 다시. 자, 생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Harmonize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가 마음에 좀 안 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걸 눌러주고 그다음에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아니면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수정할 수도 있고 멜로디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전 다시 만들겠습니다. 계속 다시 만들다 보면 언젠간 마음에 드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애들이랑 활동을 할 때는 마음에 드는 부분만 선택해서 내 음악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살짝 단조틱하게 만들어줬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다시 만들어서 느낌을 다르게 해가지고 생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원래는 이제 미디로 다운받으면 오디오 파일로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링크 복사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음바시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해봤더니 이 링크를 복사해서 패들렛에 붙였더니 예전에는 요게 잘 공유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공유가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지금 버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공유가 잘 안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체험해보시는 활동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처럼 패들렛에다 하지 않고 그냥 활동만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두들바흐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냥 구글 두들 뭐 두들만 쓰거나 이러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두들바흐라고 검색을 해야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떠 있어서 이게 뭐지 싶어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기념해가지고 밑에 막 설명이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혼란스럽겠지만 요 로봇 이 이미지 영상을 클릭하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재생 버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고요. 화음 넣기,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 가능하고 다시 생성하기 이 버튼이었는데 제가 아까 연필을 눌러가지고 연필은 이제 그 멜로디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완성 후 원래는 공유까지 됐으나 지금은 뭔가의 오류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체험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패들렛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선택 1, 2, 혹시 난 시간 안에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3도 해보셔도 사실 됩니다. 3, 4. 한번 이거 제 원하시는 선택 활동을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5분 드려볼게요. 네, 딱 5분 만에 할 수 있는 활동으로 1, 3, 4는 준비했거든요. 아, 1, 2, 4는? 3번은 5분보다 사실 더 걸리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또 잘 맞춰드리려면은 5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링크 복사 후 패들렛에 업로드 해보는 쉬는 것까지 하고 나중에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패들렛 주소 채팅창에다가 적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패들렛. 자, 패들렛 링크 보내드렸고요. 여기 이제 패들렛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아무거나 해보고 싶으신 거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다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5분이라니 너무 야박하다 싶으시다면 이 패들렛 링크 제가 삭제하지 않고 둘 테니 나중에 이제 이거 링크 계속 들어가셔가지고 다 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지금은 5분만 하나만 해보시고 여기 다 링크를 하나씩 드렸어요. 송메이커 링크, 그다음에 여기 심화 링크, 두들바흐 링크 여기로 다 들어가시면 돼요.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거나 막히는 지점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아니면 그냥 직접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오, 1등 음악이 올라왔네요. 성스러운 음악, 환상의 오페라.
너무 짧지만 5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오, 그래도 뭔가 올라왔네요. 역시 선생님들 빠르십니다. 이게 아직 다 못하셨더라도 이 패들렛 링크 삭제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씩 다 들어가서 실습해보시고 해보시고 싶은 거 아이들이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라온 거 하나씩 보고 마무리 하시는 동안 같이 보면서 좀 이제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일 먼저 올라온 성스러운 음악. 오, 한부가 하나씩 하나씩 시작이 되네요. 소프라노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 해주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감상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이가 되게 좋네요, 소프라노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성가대에서 나올 법한 정말 그런 음악이 완성되었고 소프라노 분 실력이 어마어마한 걸로. 자, 그 다음 봅시다. 환상의 호흡 따로지만 어울리는 멋진 어미. 오, 되게 딸. 주로 높은 음이 많이 나오고 클라이막스에서 너무 어려워 눈이 터질 수 있다 주의. 가연 선생님 따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만든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눈이 터질 수 있는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 글을 보고 보니까 진짜 눈이 터질 것 같네요. 하이 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 끝나는 것이 이제 성격이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일 것 같네요.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아이고, 이게 화면이 여기로 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여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하하하, 너무 재밌어요. 아무렇게 만든 음악, 하트하트. 선생님들 진짜 속도가 빠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신나는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오, 짧은 시간에 완성된 어떤 완성도 있는 음악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아무렇게나 만든 음악. 아무렇게나 만드셨다고 했지만, 리듬이거랑 네, 신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 하트. 오, 하트를 그려주셨어요. 어떻게 나온지 들어볼게요. 네, 애들이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자기 이름 써보고 음악 들어보면서 "헉, 내 이름이 이런 음악이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시를 크로뮤직 랩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께서는 별로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신 채로 그냥 애들한테 자, 여기 자유롭게 활동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공유해 보는 것까지 하면 애들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알아서 다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경쾌한 리듬, 기본적인 리듬으로 만들었어. 잘해주셨네요. 급하게 해봤네요. 있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아직 이제 하지 못하신 채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훅스 마디마다 지금 새롭게 만드신 구간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볼 수 있고 되게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빠르게 해주셨네요. 사실 이 두들도 지금 공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한번 체험을 해보신다면 아이들이랑 해보시기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로 넘어가서 제가 그 피드백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두들 써보면서 너무 인공지능이 좋았으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게 거의 지금 기간은 1년 좀 넘어가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느리게 하다가 지금 약간 이제 전체 골격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내년 정도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들께 소개 간단히만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엔트리 실과에서 엔트리 쓰다가 너무 저 장명 센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뮤트리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교육용 음악 창작 디지털 매체로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배포해서 교육용으로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롬뮤직랩 송메이커랑 그다음에 두들의 어떤 AI가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AI 기능은 조금 허접합니다. 얘는 조금 더, 정교화가 필요한데, 일단 얘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직 정식 배포는 할 수 없는 상태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어저께 막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봤어요. 이거 마디 제한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리듬이랑 가락 레이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악기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해볼 거고, 템포나, 그다음에 이 저장 공유하는 기능도 있어요. 공유하기.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은 이 곡이 이제 공유가 되기도 하고, 크롬뮤직랩처럼 제가 세팅해주면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AI 멜로디 생성이라는 기능을 넣었는데 지금은 아직 허접해요. 여기 이렇게 AI 멜로디 생성을 누르면 AI가 뭔가를 생성해 줍니다. 아, 제가 공유 중지 눌렀죠. 다시. 네, 이렇게 해가지고 AI 멜로디 생성을 누르면 아직 근데 이게 이 AI 모델이 정교화는 되지 않아서 얘는 좀 더 정교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음악이 더 정교화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리듬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더 잘 정교화시켜가지고 선생님들 교육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홍보해 보았어요.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작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평가 피드백인데요. 사실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을 하면 느 정도 애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이제 잘할 수가 있는데 피드백이 그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 피드백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아이들이 자기들 눈높이에서 피드백을 해주니까 훨씬 제가 하는 피드백보다 더 잘 받아들일 때도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할 때도 이렇게 애들한테 이거 맞았어, 틀렸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애들이 항상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한 거 맞았나요? 제가 한 거 틀렸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말 안 하고 이 부분은 특별한 느낌이 드는구나. 약간 매우 기괴하더라도 너무 특별한 곡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너의 의도가 이 부분이 좀 톡톡 튀는 느낌을 주고자 한다면 여기는 좀 음표의 길이를 짧게 해보면 어때? 아니면 여기 악기를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떨까? 템포가 지금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조금만 늦춰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별로야라는 뉘앙스를 전혀 주지 않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틀린 건 없다. 단지 좀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너가 스스로 수정해 가면서 만족스러운 음악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동료 피드백 최대한 많이 쓰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아보고 간단의 미션도 안내해드리고 자료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의 미션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오늘 연수에서 다뤄 보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생님들께서 수업 때 활용해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래가지고 조금 별로였다.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활동 결과물이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자료는 제가 이따가 요 패들렛 자료 모아놓은 링크를 채팅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패들렛, 창작 세트가 있어요. 제가 세팅해 놓은 그거는 그대로 그 패들렛을 복제해서 쓰시면 됩니다. 복제해서 수업 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팅창 한번 볼게요. 아, 학교 종이 땡땡땡 아이들이랑 화음 넣은 거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아이들이랑 화음을 어떻게 넣었냐면 처음에 아이들한테 그 주요 사마음 그 주요 사마음 개념을 가르쳐 줬어요.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그래가지고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만 활용을 해가지고 이 학교종이 땡땡땡을 완성할 수 있다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그 아까 가락 만들기 팁을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어, 어떤 음을 이제 그 2마디, 4마디, 6마디, 8마디 제가 거기 가락을 비워놨잖아요. 여기에 어떤 음을 넣을지 헷갈린다면 반주 속에 들어있는 음 이름을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이제 팁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주소 찍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반주에 도미솔 음이 들어가 있다면 가락을 도미솔이 많이 들어가게 도레미솔미, 미도레시도, 솔라솔미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음을 많이 넣으면 된다라는 예시를 많이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맨 끝나는 마디, 이제 8마디는 끝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도로 끝나도록 하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좀 제한을 많이 주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이 안내를 찬찬히 한 다음에 같이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 있는 강의 자료는 제가 그 PPT까지 포함된 거 인디스쿨에 다 올려놨는데 혹시 요청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비는 어디에서 지원받으셨나요? 프로그램 제작비는 제가 사비로, 사비로 충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조금 이제 서울문화예술재단이라는 데에서 그 기술이랑 제가 주소도 아예 그 복사도 해드릴게요. 채팅창에. 서울문화예술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사업 공모를 하나 하는 게 있길래 그거를 한번 지원을 해보았어요. 보고서랑 그 사업 성과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엄청난 힘든 점이 있긴 했지만 거기서 또 소정의 그 사업에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지원금을 타서 제가 넣은 사비의 일부 구멍을 좀 메꿔왔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 목소리로 화음을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 화음 수업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그 아카펠라 했던 그 수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화음 넣을 때, 네,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어, 그 음이랑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 이거 음을 주면서 이렇게 목소리 내게 하고 아니면 학교종에다가 화음 넣게 하는 거 제가 적어놓은 그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칠판에 적어놓고 아이들 이제 피아노로 쳐주면서 같이 부르게 했었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자료 패들렛에 넣어놓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들어있는데 제가 이거 업데이트해서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감놀이라는 것도 그때 했었는데 그것도 자료 같이 넣어드려 보겠습니다. 음, 자료는 인디스쿨 말고 네, 패들렛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늦게 끝날까 봐 걱정을 하면서 조금 막 빠르게 말했던 것 같은데 잘 끝난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뭐 그 나중에 뭐 강사 패들렛이 또 따로 있죠. 저희 오넴에서 활용하는 저희 오늘 최미세 선생님이 공유해주신 패들렛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온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들렛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미세 선생님이 올려주신 패들렛은 오늘 이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있는 패들렛일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온음 패들렛은 강의 자료라던가 오늘 녹화한 영상 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오늘 수업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특권으로 미세 선생님께 제공받은 패들렛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신 분들의 특권으로 자료 나눔 펑펑. 네, 그리고 창작 수업이랑 디지털 수업은 진짜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아날로그로 창작 수업을 할 때 느꼈던 어려움이 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된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음악에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 그 음악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매체는 대부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50%가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평소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한 학생들도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그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되게 자신감을 얻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승호쌤께서 음악 수업 축제 광고요라고 써주셨는데, 네, 저희 방학 겨울에 있을 음악 수업 축제, 오는 전국 음악 수업 축제에서 저랑 한승모 선생님이 같이 심화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오늘의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승호쌤과 또 연계해가지고 제가 뭐 디지털 매체로 막 이렇게 창작하고 심화된 활동을 하면 승모쌤께서 그걸 이제 목소리로 표현하는 또 엄청난 그런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음.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미숙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제 패들렛에다가, 제가 또뭐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 중에 이렇게 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바로 자료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1분인데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랑은 이제 은바시 때 만났던 인연으로 나중에 뭐 필요하신 그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은바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은바시 들었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지금까지 약 2시간 정도 강의해주신 최미세 선생님께 우리 랜선상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정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해주신 최미세 선생님 또 꼭 1월 달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은 꼭 1월 음악축제에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여러 음악 아이디어 나누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녹화 종료하고요. 이제 저희 줌 방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